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에 참여해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전망에 대해 말씀드릴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 김효정 교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상처를 이겨내고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중심에서 원자력은 든든한 밑거름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원자력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에너지원의 하나로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보다 깨끗하고 풍요로운 세상으로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한번 생산된 전기는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1970년대 말 오일 쇼크로 인해 편향된 에너지원에 의존한 전력 생산의 문제점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원자력, 석탄,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여 급증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왔습니다. 모든 에너지원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는 석탄에 비해 오염물질이 적지만 비쌉니다. 반면 원자력은 가장 저렴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신재생은 오염물질 배출은 적지만 비싸고 전기 생산량이 날씨에 따라 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하려면 에너지원 각각의 특징과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에너지 선진국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자국의 여건을 고려해서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미국은 풍부한 가스 자원을 가졌지만 온실가스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전기의 20% 가까이를 원전에서 생산하고 있고 영국도 온실가스 해결을 위하여 원전을 더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원자력을 중심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는 어떨까요? 이 나라들 역시 자국의 에너지 사정에 맞는 여러 종류의 발전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재생을 확대하고 있는 독일은 사실 세계 6위의 석탄 자원을 가졌기 때문에 자국 전기의 40% 이상을 석탄으로 만듭니다. 오스트리아는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서 생기는 풍부한 수력이 있지만 가스와 신재생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너지원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모든 나라는 자국의 여건에 맞는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탈원전을 하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전기 소비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신재생을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도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다만 신재생을 확대하되 그 이외 나머지 전원 80%를 어떤 에너지원으로 선택하여 구성하느냐가 숙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야 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낮춰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저렴한 전력의 공급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여기에 더해 환경과 안전이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조화롭게 조합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에너지 여건부터 살펴볼까요? 우리는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입니다. 2015년 에너지 수입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5%에 달하며 이는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한 금액을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원자력은 에너지 수입액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리나라 전기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가난한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꼭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와 전기를 주고받을 수 없는 고립된 전력 섬 국가입니다. 유럽은 나라끼리 전력망이 잘 연결되어 유사시 전기를 쉽게 사올 수 있지만 우리는 고립되어 전기를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합니다.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 전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확대와 함께 가스 발전을 늘린다는 것이 정부의 전력 정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LNG 공급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LNG는 편리하지만 수입 지역의 정세 불안이나 자연 재해 등이 발생하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2006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가스 공급을 중단해 유럽의 많은 나라가 혼란을 겪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원자력은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 저장 공간이 매우 작아 연료 보관이 용이합니다. 또한 한 번 연료를 넣으면 18개월 동안이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정세가 불안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간이 가스에 비해 10배 이상 길기 때문에 에너지 비축 측면에서도 원자력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지구를 위한 환경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온실가스는 지구와 생태계의 문제이자 우리 생활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홍수, 대형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귀중한 목숨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아열대 기후로 변화시켜 진드기 감염이나 말라리아 등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많은 돈을 들여 온실가스를 37% 줄이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했습니다. 사실 온실가스 측면에서만 본다면 원자력이 제일 나은 발전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양의 전기를 만드는데 원자력은 가스 발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2.5%밖에 배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청정에너지라는 태양광과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만약 원전을 축소하고 이를 모두 가스 발전으로 바꾼다면 2030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 모든 자동차가 1년 동안 내뿜는 양의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저명 인사들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원자력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했으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데 핵심이 원자력이라고 지지를 보냈고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의 저자인 리차드 뮬러 교수도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해결책으로 원자력을 지목했습니다. 미세먼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올해부터 노후 석탄 발전을 일정 기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 발전보다는 적지만 가스 발전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라 초미세먼지로 조기에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 원자력은 미세먼지는 물론 다른 대기 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전기요금 부분은 3강에서 들으셨으니 여기에서는 다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로 가격 변화에 민감합니다. 가스 발전이 확대되면 수입 물량도 늘어나 가격 변화에 따른 영향을 더 받게 되죠. 그리고 LNG는 그림에서 보듯이 시추에서 소비자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LNG를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액화부터 수송, 기화까지의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해서 그 가격이 외국에 비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신재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날씨의 변화에 따라 고르지 못한 전기 공급에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탈원전의 성공적인 사례라는 독일은 2015년 약 2시간의 일식 동안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게 되자 대체 전원을 확보하고 가동 중이던 공장을 정지하는 등 정전을 막기 위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흐리고 바람 없는 날이 길어지면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급감하여 대규모 정전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이 날씨 때문에 전기를 생산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다른 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신재생이 많은 나라들은 예비 발전 설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요.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는 설비 예비율이 25%인데 비해 예비 발전 설비가 많은 독일은 예비율이 148%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발전소를 가지고 있으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신재생 부지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고리와 신고리 원전을 태양광으로 바꾼다면 부산과 울산을 합한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의 원전 밀집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는 인구가 많고 산업시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모두 신재생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많은 국토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원자력은 연료비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우리 기술과 인력으로 만든 국산 에너지입니다. 원전 운영과 건설을 통해 한 해 동안 36조 원의 생산을 촉발시키고 연 9만 2천 명의 일자리를 유발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에너지원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신재생과 함께 원자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많은 나라들도 원전을 미래의 주요 발전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9개의 원전을 운영 중인 미국은 2040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며 영국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심지어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도 2030년에 원전 비중을 22%까지 늘릴 계획이고 중국은 2030년까지 원전 용량을 1억 5천만 킬로와트로 현재보다 4배 이상 증가시킬 계획인데요. 이는 우리나라 원전의 6배가 넘는 엄청난 용량입니다. 원자력은 기술력, 에너지 안보, 가격, 친환경성 등 장점이 많은 에너지원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원자력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큰 역할을 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